자, 수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기본적인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문제로 이어서 진행해 볼게요. 자, 수열의 정의는 좀 단조롭게 되어 있는 건 아닌데요. 수열의 정의 잠깐 한번 확인해 보고 갈게요. 자, 일반적으로 수열 그래버리면요, 수의 나열로 알고 계십니다. 수의 나열. 수의 나열이 당연히 수열이겠죠. 자, 이렇게 접근했을 때는 약간의 한계점에 봉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열과 집합의 형태는 같은 개념이 아닌데 같게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정역이 자연수인 함수로 보시는 게, 정역이 자연수인 함수로 보시는 게 좀 더 타당해요. 이게 엄밀한 정의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요, 함수 y는 3x 플러스 2라는 1차 함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얘는 정의역이 실수값이다라고 했을 때 얘는 단순한 1차 함수가 됩니다. 수열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x 대신에 n 집어넣으면 3n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n에 관한 1차식이 얻어지게 되고요. 이건 등차 수열이 됩니다. 실제로 값을 하나하나 집어넣어서 확인해 보시면 등차가 됨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게 되고요. 자, 이때 3이 의미하는 것은 기울기가 되고요. 자, 여기서 3이 의미하는 것은 공차가 됩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는 공차가 차원을 확장해서 직선으로 갔을 때는 기울기랑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요, 또 y는 2차 함수 한번 생각해 봅시다. ax의 제곱 플러스 bx, 자,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요. 이거는 2차 함수인데 x 들어갈 자리에 n을 집어넣게 되면 수열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a의 n 제곱에 플러스 b의 n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적인 함수식을 등차, 등비 이외에 다른 수열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어떠한 수열과 함수와의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함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수열의 극한 쪽 공부할 때도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2차 함수 같은 경우라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하다 보니, 자, 2차 수열은 아니고요. 2차 함수로 만들어진 수열, 나중 얘기지만 이건 등차 수열의 합의 형태가 됩니다. 자, 등차 수열의 합. 자, 등차 수열의 합의 형태를 만났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내는데 추계 방정식이 이용될 수도 있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개념을 확장할 때 도움이 됩니다. 자, 등차 수열의 일반적인 내용, 등비 수열의 일반적인 내용은요, 크게 봤을 때는 4가지 정도로 보시면 돼요. 정리하고 갑시다. 자, 등차 수열, 등차 수열에서와 등비 수열, 등비 수열. 첫 번째 핵심은 첫째 항과 공차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자, 등차 수열은 첫째 항을 A라고 잡죠. 공차를 D로 잡죠. 그래서 이걸로 표현하는 문제가 핵심이고요. 등비라 그러면 첫째 항을 A로 잡고 공, B, R로 표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자, 만약에 A의 7을 계산하라 그러면 일반항을 이용해야겠죠. 이게 등차 수열이라 그러면 A 플러스 6D로 표현될 거고요. 얘가 등비 수열이라 그러면 A7은 A 곱하기 R의 6제곱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등차 수열을 또는 등비 수열의 기본적인 첫 번째 핵심은 A와 D 또는 A와 R로 표현하는 내용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일반항 AN인데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A 플러스 N-1의 D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직선의 구조가 됩니다. n에 관한 1차식, n에 관한 1차식 되고요. 등비수열 같은 경우는 an을 a 곱하기 r의 n-1제곱이 되어서 n에 관한 함수다 보니까 이건 n에 관한 지수식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n에 관한 지수 함수, 지수식으로 표현됐다 그러면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은 기하적인 구조도 각각 함수를 따라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조금 복잡한 내용이니 기회 되면 다음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중항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등차 중항이겠죠. 자, 등차 중항 개념은 A하고 B하고 C를 만났을 때 이 세 개의 수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 이룬다 그러면, 자, 이렇게 접근하는 게 일반적이죠. 가운데 값의 2배는 양 끝의 합과 똑같다라는 개념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가운데는 그냥
두시고요. a를 뭐 b-d로, 그 다음에 b는 그대로 b로, c 값을 b 플러스 d로 이렇게 설정해서 문자 하나를 소거해서 접근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등차 중앙의 핵심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등비 중앙이요. 등비 중앙도 마찬가지입니다. A하고 B하고 C를 만났다. 그랬을 때 얘는 단순하게 A, 그 다음에 AR, 그 다음에 AR 제곱으로 표현하든지 또는 뭐 R분의 A,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AR 이렇게 표현하든지 여기 B라고 했기 때문에 이 A를 B로 바꿔도 상관은 없죠. 이렇게 놓고 설정을 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등차 중앙과 등비 중앙은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합공식도 확인해 봅시다. 자, SN 등차 수열의 합공식은요, 2분의 항수 곱하기 초항 플러스 말항이 됩니다. 자, 말항은 AN이 마지막 항이다 보니까 L 들어갈 자리에 AN을 바꿀 수도 있죠. 그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N-1의 D로 표현된다. 자, 이것이 등차 수열의 합이 됩니다. 특히 등차 수열의 합 같은 경우는 N에 관한 2차식이 된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N에 관한 2차식. 2차식이 되고, 자, 실제로 얘를 전개했을 때 전개되는 모습은 2분의 D의 N제곱이 나옵니다. 플러스 전개하면 2분의 2A-D의 N이 되어서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상수항이 없는 2차식에서 그것이 공차를 구하겠다. 공차를 구하겠다라는 얘기는 최고차의 개수 곱하기 2로 접근할 수 있다. 즉 n제곱의 개수에서 2를 곱하면 얻어진다. 뭐 이런 개념이죠. 그리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이렇게 표현됐었죠. 그 전개하면요. dn 플러스 a 마이너스 d가 됩니다. 따라서 d만 알고 있으면 d가 자 1차 함수의 기울기랑 같다 보니까 d만 구하면 어렵지 않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할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요. SN이 n에 관한 2차식인데 뭐 3n제곱에 플러스 2n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럴 때 AN을 구하는 문제를 만났다 그러면 자, AN은 D가 먼저 와요. D를 구하려면 여기서 2를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6n으로 시작해야 되고요. 첫째 항은 여기 S1이 곧 A1이 된다는 성질이 있었죠. 1을 집어넣으면 5가 되지 않습니까? 자, 5가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5를 만들기 위해서는 빼기 1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으로 일반항을 접근하는 방식은 사실 SN에서 SN-를 뺀 그 계산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 방법이 좀 더 수월합니다. 자, 등비수열의 합공식도 마찬가지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자,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1-r분의 1-r의 항수의 제곱 곱하기 첫째 항 이렇게 처리됐었죠. 물론 분자분모에 부호를 마이너스를 똑같이 곱하게 되면 r-1분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첫째 항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물론 r이 1이 아니다라는 성질이 필요하죠. 1이 아니어야 됩니다. 만약에 r이 1이라면 NA 공식을 사용하게 되죠. 첫째 항부터 n장까지 모두 A다 보니까 마치 이거는 등차 수열처럼 표현된다. 그렇기 때문에 SN 합은 NA가 된다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였었어요. 등차 수열이든 등비 수열이든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식은 중요합니다.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식 놓치시면 안 돼요. S의 n에서 S의 n-1을 뺀 것이 AN이 됩니다. 라는 것이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식이 되는데, 자, 합공식이 주어져 있을 때 일반항을 택하는 공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항상 n이 2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는 꼬리표가 따라오게 됩니다. A1을 구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S1을 이용해서 구하라. 이 두 개가 세트로 기억하셔야 될 공식입니다. 자,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식은 어떠한 수열에 관해서도 성립하는 공식이다 보니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등차 수열의 정의 한번 다시 보고 갈게요. 어떤 등차 수열의 정의는 어떤 수 A에 차례로 일정한 수 공차를 말하죠. 공차를 더해서 이루어진 수열, 그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일반항은 이렇게 집합기호 비슷하게 표현됐다고 해서 뭐 집합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의 표기법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째 항의 A고 공차가 딘 등차 수열의 일반항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n에 관한 1차식이 됩니다. 등차 중항도 놓치면 안 되겠죠. 가운데 것이 등차 중항이다 라고 했을 때는 가운데 것의 2배가 양 끝에 합과 똑같게 된다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특정한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게 되면 하나를 a-d, 하나를 a, 하나를 a 플러스 d로 설정하는 경우, 자, 4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경우라면 하나는 a-3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로 놓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됩니다. 등차수열의 합공식은 2분의 첫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에다가 항수를 곱해서 접근하는 방식과, 자,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항은 곧 an이었죠. an에 a 플러스 n-1의 값을 집어넣게 되면, 자, 2분의 항수 곱하기 2a 플러스 n-1d라는 공식도 얻어집니다. 반드시 놓치시면 안 되죠. n에 관한 2차식이 된다는 것도 확인하십시오. 자, 중요한 공식 sn과 an과의 관계식이죠. 합이 주어져 있을 때 일반항 an을 구하는 방식은 늘 이런 방식을 이용하고, 이는 등차 수열이 아닌 등비 수열 뿐만 아니라 어떠한 수열에 대해서도 성립한다는 것도 염두하시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특수한 형태의 등차 수열이 있는데요. n에 관한 2차식이 주어져 있을 때 얘기해요. 자, 1번과 2번의 특징은 상수항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입니다. 자, 이것은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sn이라는 것이 n제곱에 플러스 2n이라고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첫째 항 구할 수 있어요. 첫째 항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3 얻어집니다. 그러면 n을 구하려거든 공차가 필요하죠. 물론 공차도 한번 구해봅시다. 공차는 최고치의 개수가 1이다 보니까 그것의 2배를 한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2n으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항이 되고요. 1을 집어넣었을 때 3 얻어져야 하다 보니까 2n 플러스 1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이 주어진 SN 2차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의 일반항이 됩니다. 자, 그런데 SN의 결과가 n제곱에 플러스 2n에서 1을 뺀 형태다라고 해봅시다. 자, 여기서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S의 n에서 S의 n-1을 뺀 것이 an이 됩니다 라는 어떠한 성질 공식에 의해서 이것을 대입해서 계산한 것과 이것을 대입해서 계산한 결과는 똑같이 얘가 나옵니다. 그럼 이 둘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 여기서 A1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A1은 이처럼 3이 되는 것이 아니라 1을 집어넣었을 땐 2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 AN을 구하라 라는 문제를 만났을 때는, 자, AN은 똑같이 2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되는데, 그때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닌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2보다 크거나 같게 되고, 특히 A1을 구해봤더니 A1만큼은 이 규칙에서 벗어나 있다. 2로 채택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첫째 항이 상수항이 있다와 없다의 차이를 이해하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등비수열도 마찬가지요. 얘기했던 것처럼 일정한 숫자를 곱해서 얻어진 수열을 등비수열이다라고 하고요. 그때 일정한 숫자를 공비라고 하죠. 일반항은 an은 a 아래 n-1제곱으로 표현되며 n에 관한 지수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등비수열을 나타내는 식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등비중항도 마찬가지. 가운데 것의 제곱이, 이 식은 가운데 것의 제곱, b의 제곱은 ac를 표현하죠. ac. b의 제곱은 ac를 만족할 때 우리 등비중항이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것도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중3 때 배웠던 것 중에 하나요. 직각이 2개 있는 삼각형이요. 자, 이렇게 직각인데 직각이 되게끔 이렇게 그림을 자, 그려봤습니다. 직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해서 소 모양이죠. 자, 여기 직각이고요. 여기도 직각이 됩니다. 여기를 A라고 놓고요. 여기를 뭐 B라고 놓고요. 여기를 C라고 놓고 여기를 D라고 놓고요. 여기를 E라고 놨을 때 만들어지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자, 닮음에 의해서 여기 있는 삼각형과 여기 있는 삼각형, 여기 있는 삼각형 3개는 닮음이 돼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고 갈게요. 자, A의 제곱은
a의 제곱은 c 플러스 c 곱하기 c 플러스 d가 됩니다. c 곱하기 c 플러스 d가 된다는 공식이요. 닮으면서 나온 공식입니다. 유도를 하려면 닮음으로 유도하시면 돼요. 자, b의 제곱이라는 공식은요. b의 제곱은 자, d 곱하기 c 플러스 d가 됩니다. d 곱하기 c 플러스 d라는 공식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2의 제곱은 자, c 곱하기 d가 됩니다. c 곱하기 d로 처리되는 이러한 공식이 있었고요. 자, 물론 요것과 요것을 곱한 a 곱하기 b의 형태는 당연히 이렇게 곱한 거랑 같아야겠죠. 2 곱하기 c 플러스 d 소공식이라고 했던 거요. 뭐 소공식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 이러한 공식이 있었는데 지금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여기입니다. 이 공식이 의미하는 것이 등비 중항을 표현한 식이에요. 어떤 수의 제곱이 두 개의 곱과 같다라고 표현되었을 때 공식이다 보니까 이 식이 바로 등비 중항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여기를 만약에 여기를 만약에 2라고 두고요. 여기를 만약에 8이라고 뒀을 때요. 여기는 볼 거 없이 두 개를 곱하고 루트 취한 4가 답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것이 등비 수열의 개념이죠. 이렇게 보시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됩니다. 자, 하나씩 문제를 풀어볼게요.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세 번째 항이 첫 번째 항 빼기 6을 만족하고 절대값 A10과 절대값 A8이 똑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절대값이 두 개가 같다. 두 개의 절대값이 같다라는 것을 만났을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하나는 절대값을 없앤 10번째 항과 8번째 항이 정확히 똑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부호의 차이가 있는 경우 고려해 볼 수 있겠죠. 10번째 항은 마이너스 8번째 항이 된다.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분해해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등차 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첫째 항과 공차로 그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요 식을 잠깐 생각해 보시면, 자,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를 말하게 되죠. a 플러스 2d가 a 마이너스 6을 만족을 합니다. 자, 지워져서 d의 값을 얻어냈네요. 마이너스 3인 것을 자, 확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요 식을 이용해서 d가 마이너스 3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수값은 늘 감소함수의 직선의 위의 점이다 보니까 사실 같을 리는 없어요. 이 경우는 만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거를 이용해서 첫째 항을 구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요거를 접근해 보면 a 플러스 9d가 되고요. 그럼 마이너스 값에 a 플러스 7d입니다. 자, 뒤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해요. 그럼 a 플러스 a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가로 열고 a 마이너스 7, 3에 21 이렇게 됩니다. 자, a를 넘기면 2a가 얻어지겠군요. 이쪽에는 21에다가 27을 더한 결과입니다. 48. 따라서 a 값은 어렵지 않게 24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첫째 항이 24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3이에요. 따라서 두 번째 항을 구하는 게 요구사항이었죠. 두 번째 항은 24에서 3을 빼면 됩니다. 21이 답이 되어야겠죠. 답은 4번이 되겠군요. 두 번째입니다. 등차수열 AN, BN에 대해서 자, A1과 B1이 또 똑같고 다섯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에 적절한 관계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결과값은 10번째 항에서 10번째 항을 뺀 결과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 중요하죠. 분석적 추론이라고 합니다. A10 빼기 B10이라는 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요. A의 n에서 B의 n이라는 그 결과를 Cn이라고 놓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Cn의 일반항을 찾고 n 대신 10 집어넣으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어떤 것을 구하려고 하는지를 먼저 파악하시고 접근하는 방법을 분석법이다라고 합니다. 자, 거꾸로 추론 문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Cn이라는 값을 설정을 먼저 하고요. 자, C1부터 계산해 봅시다. C1을 구한다는 얘기는 A의 1에서 B의 1을 뺀 결과죠. 근데 A1과 B1은 같다고 했기 때문에 C1은 0이 됩니다. 자, 5 나왔죠. 그럼 C5도 구할 수 있겠네요. C5를 구할 때는요.
A의 5에서 B의 5를 뺀 결과입니다. 따라서 16임을 알 수 있죠. 또 하나, 자, 등차 수열끼리 빼고 더하면요, 등차 수열입니다. 또 하나 확인해 보고 갈게요. 등차 수열의 특징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AN도 BN도 등차라고 합시다. 자, AN도 BN도 등차 수열일 때 첫 번째는 당연히 AN에다가 적당한 상수 K를 곱해도 등차입니다. AN하고요, BN하고 두 개를 더해도 등차가 됩니다. 물론 빼도 등차가 되죠. 그러니 이 성질에 의해서 이런 것까지 확정할 수 있게 돼요. P의 AN 플러스 Q의 BN도 등차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A의 N과 BN의 공통원소, 공통인수를 가지고 와도 등차입니다. 하나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만 좀 확인해 보고 갈게요. 등차 수열은 특징이 간격이 일정하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자, 만약에 A의 1이 여기 있고요, A의 2가 여기 있고 A의 3가 여기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 있는 간격과 여기 있는 간격은 공차로서, AN의 공차로서 늘 같은 값을 만족을 하면서 이렇게 뻗어나가겠죠. A5 이렇게요. 자, BN도 마찬가지예요. B1이 어딘가에 여기 속에 있다 그러면, B1이 여기 있다 그러면 간격이 일정한 어딘가에 값이 있을 거라는 얘기가 돼요. 다시 말하면 B2가 여기 있지는 않지만 어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딘가 모르게 AN이 되면서 동시에 B의 M이 되는 값이 하나만 있게 되면요, 요 간격이 BN의 공차와 공차의 최소 공배수가 되겠죠. 결론은 이런 겁니다. AN과 BN의 공통인수를 가지고 올 때는요, 공통인 숫자를 가지고 올을 때는 공차의 최소 공배수가 새로운 공통인 숫자들 그 나열의 공차가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의 N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첫 장을 1로 잡았어요. 첫 장을 1로 잡고 공차를 2로 잡아볼까요? 그럼 이 N에 마이너스 1로 표현하면 되겠죠. 자, BN을 여전히 첫 장을 1로 하나 물려 있어야 되다 보니까, 자, B1도 1로 잡아보고요. 공차를 한 3으로 잡아볼게요. 그럼 3n에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이 두 개의 공통인 숫자를 나열하게 되면 그 숫자는 등차 수열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 지금 이 내용의 핵심이 됩니다. 그러면 CN이라고 했을 때요, CN을 두 AN과 BN의 공통인 숫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등차가 되며 수열이 된다. 첫 장은 A1과 B1이 같은 숫자다 보니까 C1은 1로 잡아야 되고요. 공차는 2와 3의 공배수, 최소 공배수인 6으로 공차를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CN의 일반적인 모습은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CN은 공차 6n으로 시작할 것이고 첫 장에 1 나와야 되다 보니 6n-5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실제로 계산해 볼게요. 자, AN 같은 경우 나열해 봅시다. 첫 장 1이죠. 공차 2니까 2를 더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열을 해보면 1,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7 이렇게 나열되는 수열이 AN이 됩니다. 자, BN도 한번 나열해 볼게요. 첫 장이 1이라고 했고요. 공차가 3입니다. 3 더하면 4가 될 것이고 3 더하면 7 될 것이고요.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럼 공통인수가 이렇게, 공통인 숫자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들은 등차가 되며 여기서 증가되는 값은 6임을 알 수 있게 되고요.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최종적인 공차의 모습도 6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공통인 숫자, 즉 등차 수열과 등차 수열의 각각 공통인 숫자를 나열을 하게 되더라도 그 나열은 등차가 된다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자,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접근하시면 돼요. 따라서 이건 등차 수열이 되고요. 다섯 번째 장이 16이다라는 얘기는 0 플러스 4개의 d를 표현한 것이 16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D는 C의 공차가 됩니다. D는 4인 것이 확인이 됐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의 10 마이너스 B의 10의 모습은 C의 10의 모습이 될 것이고요. 얘는 0 플러스 9 곱하기 4를 말하게 됩니다. 36이 답이 되어야겠죠. 답은 5번이군요. 2차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습니다. 세수 알파의 세제곱, k, 베타의 세제곱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을 때 k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등차 수열 주어져 있는데요. 일단 2차 방정식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생각이 나야겠네요. 자, 알파 플러스 베타 찾아봅시다. 두근의 합은 자 4입니다. 1분의 마이너스 4니까 4가 되고요. 두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는군요. 이렇게 돼요. 자, 요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요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기 때문에 등차 중앙을 쓰려고 합니다. 자, 등차 중앙에 의해서 가운데 것의 2배, 즉 2k의 값은 양 끝의 곱과 똑같죠? a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이 됩니다. 자, 이는 곱셈 공식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를 세제곱한 것에서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를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다라고 했기 때문에 4의 세제곱 64 마이너스 3 곱하기 자,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죠.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전히 4입니다. 자, 따라서 64에서 더하면 되겠네요. 24를 더하면 되겠네요. 88. 자, 2K가 88 나왔어요. 따라서 K의 값은 44가 되어야겠죠. 자, 이 문제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 하나 물어보고 그 다음에 등차 중앙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 곱셈 공식을 확인해서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A의 1, A의 2, A의 3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합이 마이너스 3이다라고 되어 있고 네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의 합이 24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11번째부터 20항까지 합을 구하는 문제로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자, 첫째 항과 공차를 표현해서 그들을 계산을 하는 게 우선이겠죠. 자, 요 앞에 식 먼저 볼게요. 요 앞에 식에 의미하는 것은 A가 3개 있죠. 3A 플러스 D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2개 있습니다. 3D를 말하게 되죠. 그 값이 마이너스 3입니다. 라는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쪽 볼게요. 여기도 A가 지금 3개 있죠. A 플러스 3D, A 플러스 4D, A 플러스 5D, 3A 플러스 D가 여기는 3개, 4개, 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12개가 있겠죠. 자, 그 결과 24를 만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뺄게요. 자, 그렇게 되면 9D가 나오고요. 9D는 24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 27 나오죠. 따라서 D의 값은 3인 것을 확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공차가 3이에요. 자, 3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3A 플러스 9 그 결과는 마이너스 3이 되어야겠죠. 3A는 자, 마이너스 12요.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4인 것도 확정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항을 구하는 모습은요. 첫째 항을 A11로 잡아야 돼요. 자, 이것은 첫째 항을 자, 11번째 항으로 잡읍시다. 그럼 A 플러스 10D가 되죠. 자, A가 마이너스 4였습니다. D가 3이었어요. 그럼 30을 더하면 돼요. 자, 마지막 항, 말항은 A의 20이 됩니다. 20은 A 플러스 19의 D가 되겠죠. 자, A는 마이너스 4였고요. 플러스 19D, 19 곱하기 3을 말하게 돼요. 자, 요거요. 항수는 몇 개입니까? 항수는 11부터 20까지다 보니까 항수는 10개군요. 자, 요거 가지고 등차수열의 합을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자, 2분의
항수가 10개가 되고요. 첫째 항하고 마지막 항을 2개를 더하는 거예요. 여기서 첫째 항은 11번째 항이 되죠. 마이너스 4 플러스 30이 될 거고요. 자, 마지막은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19 곱하기 3이 되는군요. 이렇게요. 자, 이를 계산하시면 돼요. 자, 2분의 10 그대로 있고, 이거는 마이너스 8. 여기는 19 곱하기 3 하면 60에서 20이라고 했을 때 60에서 3 빼면 되죠. 57 되겠네요. 30 있고요. 그러면 87입니다. 87 빼기 8이 되는 거죠. 지금 5 곱하기 약분돼서 5 곱하기 60, 79 이렇게요. 7호 35에 95 45 395가 답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등차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째 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했습니다. 자, 등차 수열 주어져 있는데요. 다섯 번째 항이 46이에요. 열 번째 항이 21입니다. 공차는 음수임을 알 수 있죠. 자, 공차는 음수로 가야 하고요. SN의 최대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등차 수열의 합, 등차 수열의 합, SN의 최대를 묻는 문제 또는 최소를 묻는 문제를 만나게 돼요. 최대를 묻는 문제나 최소를 묻는 문제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기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만 확인해 두시고 가시면 됩니다. 자, 최대를 구하라는 얘기는요. 값이 점점점 작아진다라는 얘기가 돼요. 등차 수열의 공차가 음수일 때를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0에서부터 30 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7 될 거고요. 30 빼면 4가 되겠죠. 3 빼면 1 될 거고요. 3 빼면 마이너스 2가 되고 3 빼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그의 합을 구할 때 여기까지 합은 뭐 10이고요. 여기까지 합은 17쯤 되겠죠. 합을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요. 증가합니다. 여기서 합을 계산하는 순간 감소돼 버려요. 따라서 이건 우리가 원하는 최대가 나오지 않죠. 여기까지가 우리의 합의 최대가 되기 위한 n항이 네 번째 항인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SN의 최대를 구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등차에서 얘기해요. 그럴 때는 A의 n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러한 값을 만족하는 n을 찾으시면 돼요. n이 뭔지를 찾으시면 되고요. 그때 n까지의 합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같은 이유로 최소를 구하는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최소를 구할 때는 값이 점점점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한 10부터 계산해 볼게요. 10부터 값이 한 5씩 증가한다고, 한 30 증가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3 증가하면 이거 마이너스 7이죠. 3 증가하면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3 증가하면 마이너스 1, 3 증가하면 2가 되고 3 증가하면 5가 되는 이러한 수열도 등차 수열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합하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4 이렇게 되어서요. 자, 이 2를 더하게 되면 그때는 값이 더 커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네 번째 항까지 합이 최소가 되겠죠. 그럼 최소를 묻는 문제는 접근 자체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n이 음수, 양수, 음수죠. 여기서 지금 자, 음수를 만족하는 최소 n 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최대값이죠. 음수를 만족하는 최대값을 찾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양수를 만족하는 최대 n 값을 찾아서 등차수열의 합에 최대 최소를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다섯 번째 항이 46이에요. 그럼 a 플러스 4d 이거 지금 46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a 플러스 9d 플러스 9d 계산하시면 이게 21입니다. 자, an을 찾고 싶고 an이 양수인 최대 자연수 n 값을 찾는 게 목적이에요. 이렇게 뺐습니다. 그리고 5d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자, 여기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25인가요? 따라서 공차 d의 값은 음의 값으로 5가 됩니다. 마이너스 5지요. 자, 그리고 첫째 항 마이너스 5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a 마이너스 20 그 값이 46을 만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a 값은
66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a의 n의 값은 66에다가 플러스 n-1의 공차가 마이너스 5였었습니다. 자, 요 계산된 결과가 0보다 커야 합니다. 이것을 만족하는 가장 큰 자연수 n을 찾으시면 됩니다. 0여도 상관은 없죠. 이것을 만족하는 자연수 n 값을 찾아봅시다. 그러면 이쪽은 마이너스 5n 그리고 플러스 5 플러스 5를 더한 71쯤 되겠네요. 이렇게 만족되어야 하며 5n 넘기면 71이 더 크거나 같아야 한다. 5n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5분의 71을 계산하셔야겠네요. 나누기 계산해 보시면요. 자, 71 나누기 5. 5일은 5. 21. 5, 4, 20. 자, 14점 얼마 나오죠. 자, 14점 얼마보다 작은 숫자요. n을 14로 채택하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SN의 최대를 구하려면요. 항수를 14로 잡으라는 얘기랑 같은 겁니다. 항수가 14개로 잡아야 되고, 자, 첫째 항과 공차는 구해놨죠. 첫째 항은 66으로 잡으셔야 되고요. 자, 공차는 마이너스 5예요. 자, 요걸 이용해서 접근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2분의 항수가 14개, 첫째 항의 2배, 자, 12, 132, 플러스 n-1에 공차가 마이너스 5가 되었습니다. 자, 약분되고 7 될 것이고, 7 곱하기, 자, 132 마이너스 15, 65 이렇게 되는군요. 7 곱하기 67인가요? 곱하기 67. 자, 그러면 7, 6에 42, 7, 7에 49, 469. 469가 답이 되어야 합니다. 답은 4번이겠군요.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두수 로그 2의 2와 로그 2의 256 사이에 서로 다른 n개의 실수를 넣어서 만든 등차 수열이 주어져 있고요. 자, 모든 항의 합이 63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하고 가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등비수열에 로그를 붙이게 되면요. 그 결과는 등차가 된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등차. 수열이 된다. 자, 보이는 것은 간단해요. 등비수열을 이루는 거, 예를 들어서 A, 그 다음에 A의 R, 그 다음에 AR 제곱을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있는 수에 로그를 붙여보는 거예요. 네, 로그를 취하게 되면, 자, 로그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로그 AR이겠죠. 그리고 로그의 AR 제곱 나올 겁니다. 로그의 AR 제곱 이렇게 얻어지게 돼요. 자,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요 값은 자, 로그의 A하고 로그의 R하고의 합으로 표현되죠. 자, 마찬가지로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의 A와 자, 로그의 R 제곱으로 표현되는데 여기 2가 밖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 여기 있는 숫자, 여기 있는 숫자는 각각 로그의 R을 더한 등차수열로 보셔야 됩니다. 넘어가려면 로그의 R을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등비수열에 로그를 취하게 되면 등차수열이 나온다라는 성질이 있게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 n개의 숫자를 집어넣어서 등차수열을 만든다라는 문제를 만나시면 기본적으로 이 항수를 찾는 겁니다. 몇 개를 집어넣는지를 구하시는 게 우선이 돼요. 자, 요게 첫 번째 항 1입니다. 로그 2의 2는 1이죠. 자, 로그 2의 256은 256이라는 숫자가 2의 8제곱을 말하게 돼요. 그래서 8이 로그 밖으로 나가서 이 값 자체는 8이 됩니다. 따라서 첫째 항을 1로 잡아야 되고요. 1로. 그럼 마지막 항, 말항을 8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의 합인 항수는 기본적으로 여기 n개가 들어가 있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n개입니다. n개 들어가 있고 1하고 8 더해졌다 보니까 항수는 n 플러스 2가 된다는 것도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들의 합을 식으로 설정해 보면 2분의
항수가 n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첫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이 9가 됩니다. 그 결과 63을 만족해야 합니다. 자, 7, 9에 63이다 보니까 이 7 나올 거고 2를 곱하게 되면 n 플러스 2의 값은 14. 따라서 n의 값은 12인 것을 확정할 수 있게 돼요. 그 말은 12개가 투입됐다는 얘기로 이해하셔야겠죠. 12개가 들어갔다. n의 값은 12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로그를 붙이기 전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2, 그 다음에 A1, 그 다음에 A2 이렇게 돼서요. n 들어갈 자리에 11을 집어넣으면 a의 1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8 됩니다. 256이요. 256이 되는데 그 결과 지금 등비란 얘기예요. 등비 수열이 되고 등비 수열이므로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요. a의 1분의 a의 3을 구하는 건데요. 얘는 r제곱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럼 256이란 이 숫자는 12번째, 13번째, 14번째 항이 돼요. 14항입니다. A14가 아니라 14항이라고 보셔야 돼요. 14항. 그러면 14항이라는 얘기는 첫 번째 항을 2로 잡았을 때 2 곱하기 R의 13제곱을 말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256, 2의 8제곱을 만족하겠죠. 따라서 R의 13제곱은 2로 나누면 2의 7제곱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따라서 R의 값은요. 자, 2의 13분의 7제곱이 되겠죠. R제곱을 구하는 문제는요. 최종적으로 R제곱이라는 값은 여기다 제곱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2의 13분의 14제곱이 되겠죠. 물론 얘는 4의 13분의 7제곱이 되다 보니까 P 플러스 Q 값을 구하는 것은 3 플러스 7이 되어서 20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 문제는 등차 수열에 n개의 항을 집어넣어서 전체적으로 등차 수열을 만들었다. 서로 다른 두 항 사이에 n개의 숫자를 집어넣어서 등차를 만들었다라는 문제를 만났을 때는 첫 번째로 그 항의 개수를 찾는 게 우선입니다. 이것만 잘 챙겨가시면 됩니다. 자, 두 집합 A하고 B가 나와 있어요. 지금 집합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수열의 형태입니다. 자, 3n 플러스 2도 수열의 형태죠. 그래서 집합과 수열이 같은 부분은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집합과 수열이 같은 그러한 결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얘는 등차이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 되며 교집합을 가지고 와라. 교집합의 모습을 가져왔을 때 그것이 1과 100 사이의 수는 몇 개가 발생하며 그 모든 원소의 합이 얼마가 되는지를 묻는 문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통인 수를 잡아와라 라는 얘기다 보니까 4하고 3의 이제 최소 공배수를 찾으시면 돼요. 따라서 자, CN이라고 하는 수열을 뭐 AN과 BN의 집합 A와 B의 교집합에 있는 그러한 원소를 CN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 얘는 등차 수열이 된다는 것은 앞에서 확인했고요. 공차가 얼마인지를 찾으셔야겠네요. 공차는 4와 3의 최소 공배수인 12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초항을 구하기 위해서 몇 개를 집어넣어 보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n 대신 1을 집어넣게 되면 1이죠. 4씩 증가되다 보니까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4를 증가시키면 13, 17 이렇게 얻어집니다. 자, 여기 1 집어넣으면 5가 나오는군요. 3씩 증가하면 8 될 거고요. 3 증가시키면 11 나올 거고요. 3 증가시키면 14, 3 증가시키면 17 이렇게 얻어집니다. 그 말은 공통인 그러한 모습, 공통인 수는 5, 17 이렇게 되어서 공차는 12인 게 분명하고 첫째 항을 5로 잡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따라서 등차 수열 CN의 모습은 공차가 12다 보니까 12n으로 시작해야 되고 1 집어넣어서 5가 얻어지려니 7이 되어야겠죠. 자, 12n-7입니다. 12n-7이 100보다 작은 숫자를 찾으면 돼요. 자, 그러면 합을 구하는 거니까 12n-7이라는 것이 100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n 값을 찾아오셔야겠죠.
그럼 12n 107. 자, 107 나누기 12를 계산하시면 한 8쯤 될까요? 8은 8, 8이 16, 96이네요. 6, 4하고 7하고 더하면 11. 자, 따라서 8점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n은 8점 얼마보다 작아라는 얘기는 n의 값은 구체적으로 8로 확정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첫째 항이 12, 공차가 5, 항수를 8로 잡았을 때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자, 계산해 보시면 2분의 항수가 8이었고요. 곱하기 첫째 항이 2배 10 플러스 n-1에 공차가 12였습니다. 지워져서 4 곱하기 요거 7일은 7, 7에 14, 84에서 10다면 94 이렇게 될 거고요. 94, 36, 44, 16, 376. 자, 요게 답이 되어야 합니다. 답은 2번이군요. 그래서 두 등차 수열의 공통인 수를 잡아오면 그것 또한 등차 수열이 되며 그 새로운 등차 수열은 앞에 있는 두 등차 수열의 공차의 최소 공배수를 새로운 수열의 공차로 잡아야 한다. 이런 개념을 품고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8번째 문제입니다. 등차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째 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S의 n 플러스 2에서 S의 n을 뺀 것이 8n을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식에서 그냥 Sn 플러스 2, Sn으로 식을 표현했을 때는 좀 복잡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을 잘 관찰해 보시면 n 플러스 2항까지 합해서 Sn항까지, n항까지 합을 뺀다라는 얘기는 A의 n 플러스 1과 A의 n 플러스 2만 남아있겠죠. 자, 요거만 남아있게 됩니다. 자, 요것이 지금 8n을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좀 더 수월해 보입니다. 자, 공차가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고요. 초항도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 식을 전개하게 되면 자, A에 플러스 여기서 1 뺀 ND겠네요. ND. 여기가 A의 n 플러스 1의 모습이에요. A 플러스 n 플러스 1의 D. 이거 8n을 만족을 해야 합니다. 전개를 해보시면요. 여기 ND 있죠. 그럼 END 나옵니다. EDN이라고 쓸게요. EDN이 나오고 여기 EA 보이죠? EA 보이고 여기 D가 보이네요. 플러스 D. 자, 이것이 8n을 만족하는 항등식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 n에 관한 1차식, 여기 n에 관한 1차식. 따라서 D의 값은 4로 확정이 되고요. 자, 여기 0 돼야 됩니다. 요거 0 돼야 돼요. 자, D가 4를 집어넣게 되면 2A 플러스 D, 즉 4는 0입니다. 따라서 A 값도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10번째 항을 구하는 게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9D를 구하는 게 목적이 되고요. A가 마이너스 2였고 D가 4였으니까 4, 9, 36을 더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34가 답이 되어야 합니다. 답은 5번이 되는군요. 9번 문제입니다.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로그 2의 A1 자, 그리고 로그 2의 A5에서 로그 2의 A3을 뺀 것이 마이너스 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등비수열의 A1과 A3을 곱한 결과를 찾는 문제입니다. 자, 로그의 등비는 등차가 되어야 한다라는 성질이 있었죠. 자, 이 성질을 이용해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등비수열이고 이 자체는 등차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그의 A의 n을 Bn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가 등차라는 얘기가 돼요. 자, 여기 그럼 B1이겠죠. 그럼 B1이 1이다 라는 정보를 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B5에서 B3을 뺐습니다. 그 결과가 마이너스 2를 만족해야 한다. 그리고 Bn은 지금 등차 수열임을 감안해서 Bn을 먼저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B5는
b 플러스 4d가 되겠죠. 등차하다 보니까 b1은 1이라고 했고 b 플러스 2d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2라고 했고요. 자, b는 이렇게 지워지게 되고요. 4d에서 2d를 뺀 2d. 2d의 값이 마이너스 2다 보니까 자, d의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bn이란 등차수를 얻어냈어요. bn이란 등차수열은 공차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n으로 시작해야 되고 첫째 항이 1이다 보니까 플러스 2가 따라오면 bn을 구한 결과가 됩니다. 자, 그러면 a1을 구하는 건요. 어렵지 않게 2인 것을 알 수 있죠. a1은 2가 되고요. 자, a3을 구하려면 a3은 b3을 구해서 처리하시면 되겠죠. b3은 로그의 2의 a3이 되어야 하고요. 자, b3은 등차수열의 세 번째 항이다 보니까 b의 플러스 2d를 찾으셔야 됩니다. b가 1이라고 했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처리하면 되고 마이너스 1 나옵니다. 따라서 세 번째 a의 모습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2분의 1이 되어야겠죠. 자, 이것과 이것을 곱하는 문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는군요. 자, 9번 문제도 등비수열의 로그를 취했을 때는 등차가 된다는 것을 이용하여 등차 수열로 접근한 후 등비수열의 일반항의 모습을 찾는 문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0번째 문제입니다. 두 등비수열 AN, BN의 첫째 항은 모두 1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AN, BN 첫째 항은 둘 다 1이고 공비는 지금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주어진 조건을 만족할 때 10번째 항의 곱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A의 n이라는 것을요. 첫째 항이 1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r의 n-1제곱이라고 할게요. 자, b의 n이라는 값을 r 쓰지 말고 p라고 할게요. 공비 p n-1이라고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죠. 놔두자. 시작을 이렇게 해봅시다. 자, 그럼 세 번째 항은 a의 세 번째 항은요. 자, r의 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이건 r의 1제곱이 됩니다. 그 결과는 r의 1제곱, 4 곱하기 r의 1제곱, 요게 만족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얘기는 r 하나 지워지게 되면요. r은 4로 확정이 됩니다. 첫 번째 식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b도 마찬가지로 접근할 수 있겠죠. 자, b2는 자, p입니다. p 그냥 p요. p 1제곱이요. p는 2 곱하기 p의 제곱을 만족하겠죠. 자, 그 얘기는 p 하나 약분되어서 p의 값은 2분의 1. 이게 두 번째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an의 공비는 4가 되고 두 번째 bn의 공비는 2분의 1이 되어야 합니다. 자, 따라서 a의 10번째 항을 구하라는 얘기는 a 곱하기 r의 9제곱을 말하게 되는데요. a는 1이었고요. r은 4였습니다. 4의 9제곱을 말하게 되죠. b의 10도 마찬가지로 b 곱하기 p의 9제곱을 말하게 되는데 b 또한 1이었고요. 공비는 2분의 1이다 보니까 2분의 1의 9제곱 처리하면 되고 요 둘을 곱하는 게 여기서 최종 요구사항이 됩니다. 자, 요 두 숫자를 곱하게 되면요. 4의 9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9제곱이 되는군요. 그러면 9제곱이니까 4 곱하기 2분의 1 전체의 9제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자, 2의 9제곱이 최종 결과임을 알 수 있죠. 따라서 K의 값은 9가 되어야 합니다. 답은 4번이군요. 자, 세수가 등차 수열을 만들어낸다고 했고요. 또 다른 세수는 등비 수열을 만들어낸다라고 했습니다. 자, 등차 중항을 이용합시다. 등차 중항에 의해서 가운데 것의 2배, 즉 2 곱하기 2의 a-1제곱이요. 자, 그 결과는 양 끝의 합과 같아야겠죠. 자, 1 플러스 26, 즉 27을 만족을 해야 합니다. 자, 이것은 2의 a제곱이군요. 2의 a제곱이 27. 자, 이것이 첫 번째 식이 되고요. 자, 등비중항도 이용할 수 있겠죠. 등비중항을 이용하면 자, 가운데 것의 제곱이요. 그럼 9의 b제곱이겠죠. 9의 b제곱은 양 끝의 곱과 똑같아야 합니다. 8이 16을 만족하겠네요. 자, 이게 두 번째 식이 됩니다. 자, a 곱하기 b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27은 3의 세제곱이다 보니까 이것을
3의 세제곱으로 전개할게요. 접근할게요. 자, 9의 b제곱을 3의 2b제곱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이 16, 2의 4제곱이 되는군요. 자, 그러면 여기서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양면에 로그 2를 취하게 되면요. a의 값은 로그의 2의 3의 세제곱임을 알 수 있게 되고 3 곱하기 로그의 2의 3임을 알 수 있죠. 자, b의 값 마찬가지로 2b 지수를 구하기 위해서 로그로 이용해 봅시다. 밑이 3인 로그를 취하게 되면 자, 로그의 3의 2의 4제곱이 됩니다. 2의 4제곱은 4가 밖으로 나가서 4 곱하기 자, 로그의 3의 2가 됩니다. 따라서 두 개를 양변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2ab가 나오겠죠. 2ab는 자, 이 두 개는 역수관계인 게 보이시죠? 3 곱하기 4, 11을 만족할 것이고 a 곱하기 b를 최종적으로 구하려거든 자, 6을 답으로 채택하시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면 알 수 있죠. 12번째 문제입니다.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자. S4에서 S2를 뺀 게 6이고 S6에서 S4를 뺀 게 24를 만족한다. S7에서 S1을 뺀 결과를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합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합의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도 일반항으로 표현할 수 있죠. 네 번째 항까지 합에서 두 번째 항까지 합을 빼달라. 이 얘기는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을 더해달라는 얘기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S의 네 번째 항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가 되죠. S2는 A의 1 더하기 A의 2다 보니까 위의식에서 아래식을 빼면 이것만 남게 돼요. 따라서 A의 3 플러스 A의 4가 6을 만족한다. 물론 A에는 등 비수열이 됩니다. 자, 같은 이유로 S의 6에서 S의 4를 뺀 결과가 24입니다. 라는 얘기는 S56을 더하라는 얘기예요. A56, A의 5항과 즉 6항을 더한 결과가 24를 만족하는 뭐 그런 수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초항과 공비를 구해 봅시다. 여기는 AR의 제곱이라고 표현하고요. 이거 AR의 세제곱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는 AR 제곱으로 묶을 수 있죠. 묶어버리면 자, 이쪽은 1 플러스 R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6이란 얘기가 되고요. 자, 이것도 AR의 4제곱, AR의 4제곱 플러스 AR의 5제곱이죠. AR의 5제곱. 자, 마찬가지로 AR의 4제곱으로 묶어봅시다. 1 플러스 R이 되어서 그 결과가 24를 만족하군요. 자, 그 식 두 개를 나누기 처리해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A 지워지고 1 플러스 R도 지워집니다. 자, 남아있는 것은요. R 4제곱, R제곱. 자, 분모에 R제곱 남아있고요. 6, 4, 24다 보니까 이것은 4분의 1이 되어야겠죠. 따라서 양수값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공비는 2가 되어야 합니다. 자, S7과 S1을 뺀 것을 구하는 게 최종 목적이 되니까 여기서 A1도 찾아내셔야겠네요. 자, A1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자, A. R 대신 1을 집어넣으면 4A가 되죠. R 대신 1을 집어넣으면 12, 8A가 됐네. 8A가 됩니다. 그 결과 6 되는 거예요. 자, 12A가 6이다. 따라서 A 값은 2분의 1이 된다. 이것이 결론이 됩니다. S의 7 값을 구하면요. S의 7 값은 공비가 지금 2예요. 2 마이너스 1분의 2의 항수 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첫째 항 이렇게 처리가 돼야겠죠. 자, 계산하면 2분의 1에 자, 2의 7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2분의 1 분배하면 2의 6제곱 2의 6제곱에서 2분의 1을 빼야 합니다. 자, 2의 6제곱이 64죠. 64 마이너스 2분의 1이 S7의 값이고요. S7에서 S1을 뺐다는 얘기는 이게 S7이었었어요. 64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A1 2분의 1 빼라는 얘기랑 같은 거죠. A1과 S1은 같다 보니까 한 번 더 2분의 1을 빼면 됩니다. 따라서 64에서 1을 뺀 63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답은 4번이군요.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장까지 합 SN에 대하여 자, S1이 1, S8이 4배의 S4를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K의 값이 정수가 되어달래요. AK의 값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그런 50 이하의 모든 K의 값의 합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S8을 표현해 보셔야겠죠. 물론 이것은 A1과 같겠죠. S8은 자, 공비를 몰라서 R로 잡았어요. R-1분의 R의 8제곱 마이너스 1. 첫째 항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첫째 항 1 나왔네요. 1로 잡읍시다. 1 쓰고요. 자, 그 결과가 4배의 S4랑 같대요. 그러면 여기 R-1분의 R의 항수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초항 여전히 1이었죠. 자, 요 식을 만족을 해야 합니다. 이쪽 결과가 4 곱하기 S4였죠. 자, 그러면 여기 1-R, R-1 지워지게 되고요. 이것도 인수분해가 잘 되어서 R의 4제곱 플러스 1만 남겠네요. 그 결과가 4를 만족해야겠죠. 따라서 R의 4제곱의 값은 3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결론이 되겠네요. AK 값이 정수가 되라고 했기 때문에 A의 K의 값은 등비수열의 일반항입니다. 따라서 첫째 항은 1이고 공비가 R로 잡았으니까 K-1제곱이 이렇게 됩니다. 이 값이 정수가 되어달래요. 자, 그러면 이 식 R의 4제곱이 3이라는 식에서 R 값을 구체적으로 찾으면 자, 3의 4분의 1제곱임을 알 수 있죠. 자, 이것을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이것은 3의 4분의 K-1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것이 정수가 되는 게 최종 목적이 되는 거죠. 자, K의 합을 구하는 게 목적이고 50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K 대신 하나하나 집어 넣어 보는 겁니다. 어쨌든 K-1은 0 포함 4배수가 돼야 됩니다. 0 포함 4배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그의 후보를 한번 나열해 봅시다. 0이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K-1의 값은 0 포함 4배수니까 0 포함해서 4도 괜찮고요. 8도 괜찮고 12도 괜찮은 이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 K 값은 1씩 더하면 되겠죠. 1, 5, 9, 13이 되어서 이건 등차 수열임을 알 수 있어요. 얘가 등차입니다. 등차 수열이 되고 등차 수열의 공차가 4입니다. 이것은 4n으로 시작하겠죠. 그리고 첫째 항이 1이다 보니까 빼기 3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자, 이것이 등차 수열의 모습이고요. 50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50보다 작거나 같은 n값을 찾으시면 돼요. 번째를 찾는 게 목적이니까 자, k의 값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k가 몇 개 나오는지를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3을 넘기면 4n 이것이 53보다 작거나 같아 됩니다. 그러면 n은 53 나누기 4가 되고 12. 뭐뭐뭐 나오죠. 아니 13. 뭐뭐 나오네요. 13. 뭐뭐뭐 12니까. 자, 그럼 n 값은 11로 13으로 결정되죠. 따라서 n의 값은 13입니다. n은 13이라는 얘기는 13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자, 따라서 K들은 등차 수열을 이루게 되고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의 13번째까지 항의 합이 우리가 원하는 50 이하의 모든 K의 합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따라서 2분의 항수 13개 곱하기 첫째 항이 1이니까 2A 플러스 N-1에 자, 공차가 4였습니다. 요거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2를 이렇게 약분하면요. 13 곱하기 1 플러스 12 곱하기 2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13 곱하기 10, 24, 25군요. 25, 그러면 250에 5일은 5, 3, 15, 65. 그래서 315 답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K합은 315임을 알 수 있죠. 자, 14번째 문제입니다. 함수 y는 로그 2x의 그래프를
자,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후 자,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함수가 얻어지는데 그를 fx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fx라는 함수를 직접 찾아보셔야겠죠. 자, 로그 함수를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했어요. 그럼 로그에 2의 x에서 1을 더해야겠죠. 1을 더한 그 함수입니다. 그 함수의 y는 x에 대칭했다는 얘기는 역함수를 찾으라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고요. 역함수는 x와의 자리를 바꿔야겠죠. x는 로그의 2의 y 플러스 1을 만족할 겁니다. 1을 넘기면 x 마이너스 1은 로그의 2의 y를 만족할 것이고요. 따라서 역함수 fx는 2의 x 마이너스 1 제곱이 되어야 합니다. 자, fx는 2의 x 마이너스 1 제곱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fx에 대해서 첫째 항이 1이고 a6은 4배의 a2를 만족하는 등차 수열이 있대요. 그래서 a1부터 a10까지를 그대로 집어넣어 달라는 얘기로 이해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a1은 얼마고 그리고 공차가 얼마인지를 요식을 이용해서 찾아봅시다. 첫째 항은 1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럼 1 플러스 5d가 될 것이고요. 첫 번째 항의 모습이에요. 4 곱하기 a 플러스 d가 되겠죠. 자, 이것을 만족하는 d를 찾으셔야 합니다. 5d, 4d, 여기는 d만 남게 되고요. 4가 있고 넘기면 3이 되는군요. 자, 공차가 3이에요. 첫째 항은 1입니다. 그러니 a의 n의 모습은 자, 나열했을 때 이렇게 표현되겠죠. 첫째 항이 1, 공차가 3이니까 4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3씩 더하면 7, 30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수열의 모습이 됩니다. 자, 여기다 집어넣어 달라는 얘기로 이해하셔야 돼요. 자, 주어진 요식은 결국은 자, 2에 1 집어넣으면 2의 0제곱이에요. 그리고 더하기 2에 그 다음에 4를 집어넣는 거죠. 3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2에 7 집어넣으면 2의 6제곱이 돼요. 이런 식으로 10개를 더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항수가 10개다 보니까 10개의 합. 얘는 등비수열의 합으로 보셔야겠죠. 등비수열의 합인데 첫째 항은 1로 잡으시면 돼요. 첫째 항 1이 돼야 되고요. 자, 공비는 여기 1이고요. 이게 8입니다. 즉 80 곱해짐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공비는 8이 되고 항수는 10개가 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이용해서 접근하시면요. 등비수열의 합. 자, 8-1분의 8의 항수 제곱에서 1을 빼고 자, 첫째 항이 1이었습니다. 계산하시면 7분의 자, 8은 2의 3제곱이죠. 그러면 2의 30제곱에서 1을 뺀 것이 결과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런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네 번째가 4번이 답이 되어야겠죠. 15번째 문제입니다. 모든 항의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세 번째 항의 값은 두 번째 항의 값보다 20% 증가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항의 값은 두 번째 항의 값보다 20% 증가라고 되어 있어요. 식으로 표현해 보면요. 세 번째 항은 20% 증가했다는 얘기는 원래 A2가 있었고요. A2의 20%니까 0.1을 곱한 A2의 값을 추가적으로 더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A3의 값은 A2의 값보다 20% 증가했다라는 말과 참고로 A3는 A2의 20%가 되었다. 이건 다른 개념입니다. 자, 20%가 되었다는 얘기는 A3는 0.2 A2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A2의 0.1을 곱해서 만들어진 것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증가했다는 얘기는 원래 A2가 있었고 증가분이 더해졌다 이렇게 이해하셔야겠죠. 그래서 1.2의 A2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첫째 항이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AK를 찾아봅시다. AK의 값은 공비가 1.2인 것을 확인했어요. A의 1 곱하기 1.2의 K-1제곱이 될 것이고 4 곱하기 A1, 4 곱하기 A1의 값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자, 이것을 만족하는 K의 최소를 구하는 게 목적이 되고 A1은 지워지게 되고요. K 값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 로그를 취합시다.
자, 그럼 k-1은 밖으로 나가게 될 거고요. 로그의 1.2가 크거나 같다. 로그의 4입니다. 자, 로그의 4요. 로그의 2의 제곱이죠. 그럼 2로그 2겠습니까? 2 곱하기 로그 2는 0.3으로 계산해 달래요. 0.3 처리되면 0.6이 되어야 합니다. 자, 로그 2의 값은 0.08로 계산하라고 했기 때문에 k-1 곱하기 0.08 그거나 같다. 0.6. 자, 이것을 만족을 해야 합니다. 100을 곱합시다. 8 될 거고요. 여기 k-1 그대로 올 거고요. 100 곱하면 60이 되겠네요. 그러면 8k 마이너스 8을 넘기면 플러스 8, 68. 자, 87이 58, 8에 64. 그러면 8, 9, 72. 9면 되겠죠. k가 9면 요식을 만족을 합니다. 따라서 최소값은 9가 되어야 합니다. 실생활 활용 문제 등비 수열의 증가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등비 수열과 로그는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챙겨 두셔야 합니다.